지난해 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좀 얼마 전에 이 성착취물 판매한 10대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 설명해 주실까요? 중학교 동창생 5명이 네. 성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갖가 문영욱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에 영상물 수에 따라서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입장료를 받고 성착취물 1만 5천여 개를 판매한 사건입니다. 네. 그 범죄 수익만 해도 한 3,5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5명 중 4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네. 그 뒤에 이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원심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좀 잘못이 있다라는 취지로 항소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제 주범 2명 같은 경우에는 실형을 그대로 선고를 했고 나머지 2명 같은 경우에는 범행 가담 정도가 조금 경미하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소년부 송치를 결정을 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어요? 1심에서는 주범 같은 경우에는 징역 장기 5년, 네.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이게 소년범들이다 보니까 네. 징역 1년, 5년, 10년 이런 정기형이 아닌 예.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예. 또 다른 한 명은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소년부로 송치가 되면서 아, 원래 1심에서도 네, 소년부 1심. 송치였습니다. 1심에서도 한 명만 소년부 송치가 됐고요. 네. 2심에서는 2명을 더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재판부가 내렸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나이가 너무 어려요. 네. 다 아. 중학생들이에요. 지금 중학생이에요? 지금요? 지금은 이제 그 사건 당시에. 사건 아, 당시에 당시에. 그렇죠. 이제는 조금 한 살 더 먹었겠죠. 네. 1년 네. 지났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재판 받을 때 정말 중학생처럼 보이는 애들이 어. 수의를 입고 5명이서, 4명이서 아.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재판을 받는데. 근데 정말 쟤네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것부터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판결 선고를 하면서 어른들이 잘못을 했다. 그걸 아이들이 아직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흡수를 해서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뉘앙스로 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좀 뭐 현장에서 뉘우치거나 그런 모습이 좀 보였나요? 제가 실제로 이거 기사에 쓰질 못했는데 그 네.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쓰질 못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항소심 재판 기간 중에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의 숫자가 202장입니다. 그러니까 4명이서 202장을 냈다는 거는요. 그 쉽게 그냥 n분의 1로 계산해도 한 명당 50장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소심 재판 기간이 한 150일 정도 됐으니까 거의 그럼 한 명당 50장이면 3일에 한 번씩은 반성문을 썼다는 거거든요. 1심에서는 5명이 반성문을 한 55장 정도 쓰는데 그쳤는데 항소심에서는 4배를 썼다라는 거는 그만큼 좀 감형을 받기 위해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절박했거나 간절했거나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심 공판에서 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취지로 선처를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지금 뭐 10대들 연관된 디지털 성범죄 워낙 많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참 기사를 누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많잖아요. 네. 수법 자체도 아주 악랄한 수법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그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관심이 큰데 사실 여기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연관해서 진짜 씻을 수 없는 자기 인생 전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피해자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뭐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이들이 왜 이렇게 악랄한 범인이 됐을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대로 모방한다. 모방만 했을까? 거기에서 이들이 이익까지 착취를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야, 얘들이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봐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처벌하는 게 그냥 능사인 건가? 피해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는 거고 이걸로 해서 뭐 돈까지 버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좀 뭐 강력하게 좀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거 뭔가 좀 방지책이라든지 뭔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기사 막 뒤져보면 다 뭐 성교육을 제대로 해야 돼. 제가 보기에는 이거
30년 전, 40년 전에 했던 얘기 그대로 들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 끝난다라는 아.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네, 처벌.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동안에 뭐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디지털 성범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네. 사람들 관심도 없었고 네. 엠번방 초창기에 재판을 받았던 켈리라는 켈리. 닉네임 있죠. 쓰는 네. 사람 단 1년 받았거든요. 나중에 항소심에서 근데 검사가 항소도 안 했어요. 1년 적정하다. 다른 사건으로 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후로 뭐 이제 국민청원 올라가고 막 시위하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뭐 또 다시 기소하고 이제부터 이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문형욱은 뭐 34년, 뭐 조주빈은 40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1년하고 34년, 40년 이 받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불과 뭐 몇 개월 차이밖에 네. 안 나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별로 크게 인식이 없었어요. 경각심이 이게, 없다가. 이게 중범죄라는 아. 걸 모르다가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아. 그제서야 이제 급급하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여론이랑 사회적 인식을. 음. 그래서 처벌이 좀 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제 음란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을 했을 경우 상습성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최소 징역 2년 6개월에서부터 29년까지 그리고 이제 판매의 경우에는 최대 27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그게 또 뭐 제작 플러스 판매가 되면 형이 더 늘어나거든요. 가중해서 네, 처벌. 그러면 거의 뭐 34년, 35년 이렇게 아. 나오면 아이들이 무섭다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아이들이 그런 걸 인식할까요? 근데 SNS나 그런 게 파급력을 무시를 아. 못해요. 그래서 아마 충격을 꽤 먹었을 거예요. 아, 아이들이. 10대들이? 예, 그럼요. 그래서 34년, 40년, 45년 선고되니까 조금 이제 법원에서도 양형 기준 따라서 그만큼 많이 선고를 하게 되면 좀 이제 범죄 억지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제 경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이거 뭐 특수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지난해 조사를 해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전체 피해자 중에 62%가 10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해자를 조사해보니까 그러니까 피의자 중에 또 30%가 10대. 그러니까 10대들이 가해도 제일 많이 하고 피해자는 워낙 뭐 10명 중에 6명 다 10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대들이 유독 이런 디지털 성범죄하고 연관된 게 많다는 거는 결국은 이건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어떠세요? 현장에서 취재하면서. 저도 일단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수의 어른들이 만들고 퍼뜨려 놓은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네. 우리 청소년들은 성적 호기심도 크고 네. 아무래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호기심으로 말미암은 범죄 행위라든가 실제로 또 범죄의 표적으로 노출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처벌 강화와 함께 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이제 그냥 뭐 단순히 뭐 성교육을 강화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런 범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서 이제 조금 한 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피해자의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버전이 학교 폭력일 수도 있고 디지털 성범죄일 수도 있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착취물이라는 게 타인의 그 어떤 뭐 착취를 통해서 뭐 쾌락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뭐 돈벌이를 한다든지 결국은 똑같이 당해보면은 정말 뭐 그 감당이 안 될 텐데 그 타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는 또 특성이 뭐 한 번 유포화되면 피해는 뭐 무차별적으로 커지는 지워지지가 거잖아요. 않잖아요 이게. 올바르게 아직 성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이런 아이들은 어른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죠. 좀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